안녕하세요, 세로마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핸들 리모컨 부품을 한번 도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실내에 그 부품 도색을 하실 때는 이 카페인트가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후에 벗겨질 위험도 있고, 사실 내구성이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벗겨질 위험이 있어서 적합하진 않은데, 실제적으로 손으로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벗겨지진 않고,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부분 도색한 것도 이 카스프레이 캔 스프레이로 도색을 한 제품도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이런 플라스틱 트림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스프레이로도 부분 도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 PNC 컴퍼니 대표님으로부터 이렇게 협찬을 받았어요. 제가 협찬을 받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을 앞으로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PNC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대전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창고식으로 그 이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인트를.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직접 가서 구매도 가능하고, 구하기 어려운 컬러도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엠페이, 네이버 페이에서도 이제 그 샵을 운영 중이신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바로 다음날 빠르게 배송을 받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컬러, 다양한 차종에 맞는 컬러가 준비가 돼 있고, 포인트 적립까지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협찬해 주신 PNC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이 플라스틱 트림을 도색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색할 때 항상 3개가 필요하죠. 네, 보시면 이제 도색을 할 원 색깔, 저는 오늘 이제 그 스포티지 R 미네랄 실버 컬러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아시죠? 이 플라스틱 트림에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밑바탕 칠이 완료가 된 후에 이 색깔이 올라가겠죠. 프라이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코팅과 도장의 보호 역할을 하는 투명,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포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트림에 흠집이 없다면 그냥 기존의 페인트만 벗겨주신다는 생각으로 2000방 사포, 부드러운 거, 여기 써있죠, 뒷면에. 2000방 사포로 이 플라스틱 트림을 스크래치를 내주어서 부드러운 면을, 이렇게 작업면을 만들어 주시고 도장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트림에 유분기도 있고 페인트가 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 상태에서 바로 도색을 하면 페인트가 흘러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방 사포로 샌딩을 해 주시고 도장을 하셔야 도장이 잘 안착되고 오래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색할 핸들 리모컨 부품을, 사포를 이렇게 물에 적셔서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샌딩을 하실 때는 구석구석 너무 뭐 이렇게 세게 벗겨낸다는 생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겉에 이런 부분을 조금 벗겨내서 부드러운 면을 만들고, 이 부드러운 면 위에 도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세게 하시면 플라스틱이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깎여서. 그러니까 적당히 이 기존 칠만 좀 벗겨낸다는 생각으로 골고루 구석구석 샌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샌딩이 잘 안 돼서 칠이 잘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엣지 부분도 골고루 잘 샌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딩이 다 끝났고, 샌딩 작업, 초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바로 도색 작업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프라이머 1차 도장해야죠. 네, 화장으로 따지면 이제 기초 화장이 되겠죠. 원색깔 페인트가 잘 묻기 위해서 바탕칠을 꼭 해야 된다는 거. 프라이머를 생략하시고 도장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프라이머 도장 바로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작업하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페인트가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시는데 온도도 따뜻해야 돼요. 만약에 추운 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따뜻한 온수에다가 조금 담궈 놓으시면 페인트가 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흔들었다 싶으면 이제 바로 페인트를 분사를 할 건데요. 분사하실 때 거리 가까우면 안 됩니다. 멀어서도 안 돼요. 한 15cm, 10에서 15cm 정도 간격 두시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대놓고 뿌리시면 흘러내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대고 뿌리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하면 실패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흐르지 않고 잘 골고루 안착될 수 있도록 흩날려 가면서 지나가면서 뿌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껍게 뿌리시면
추후에 벗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2, 3회 정도 나눠서 1회 뿌리고 2회 뿌리고 3회 건조 하면서 뿌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도전을 하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1차 페인트 도장 완료했습니다. 이제 건조 시간 충분히 주고 2차로 한 번 더 뿌리도록 할게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다 덮을 필요 없고 그냥 살짝 기초적으로 바탕만 칠해준다는 생각으로 꽉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지금 건조가 됐고요. 절대 손은 대지 마시고 육안으로 살펴보시고 페인트가 잘 건조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끝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눌러서 네, 끈적임이 없거나 이렇게 묻어나는 게 없으면 건조가 된 거니까 바로 또 2차 프라이머 도장 들어갈게요. 작업 중에 절대 손 대시면 안 돼요. 제품에 손을 대면 도장이 벗겨지고 유분이 묻어서 실패 요인이 되니까 손 대지 않고 작업면을 골고루 뿌려주도록 할게요. 네, 2차 도장 완료했습니다. 또 건조 시간 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차 프라이머 도장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됐고 굳이 여기에서 3차까지 갈 필요가 없이 골고루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제가 원하는 색깔, 저는 이제 실버 색깔로 할 건데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맞게 색깔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스포티지 미네랄 실버로 도장을 진행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까이서 뿌리시면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흩날리면서 이 페인트를 안착시켜 준다라는 생각으로 2, 3회 나눠서 똑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내용물이 어느 정도 섞였다 하면 바로 도장 진행할게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장 부스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 먼지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끝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대서 돌려가면서 페인트를 골고루 도장을 해줄게요. 네, 1차 도장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뿌리면 흘러내려요. 1차 도장 하시고 건조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2차 도장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충분히 건조 시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18도거든요. 날이 많이 풀려서 좋은 편인데 건조 시간 10분 줬어요. 충분히 말랐습니다. 이런 끝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페인트가 묻어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마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감이 상당히 좋네요. 펄도 들어가 있어서 네, 잘 작업하면 상당히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2차 바로 도장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면 뿌렸으니까 다른 데를 눌러서 이렇게 페인트 도장한 데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네, 바로 다음 부분, 그리고 옆구리. 네, 2차 도장도 완료했습니다. 한 번 더 건조 시간 10분 주고 마지막 3차 마무리로 끝내볼게요. 2차 건조까지 끝냈고 이제 마무리 빈 곳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도장 완료할게요. 3차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하시면 페인트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3차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칠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3차 도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충분히 건조하고 이제 마지막 코팅 투명으로 마무리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도장 3차까지 완료해서 건조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투명을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투명을 뿌릴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뿌려서 천천히 갈 겁니다. 한 줄 긋고 그 한 줄 위 반을 먹고 또 그 한 줄 반 위를 먹고 이런 식으로 가서 한 번에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야 높은 광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뿌렸던 페인트처럼 흩날리면서 뿌리면 광도가 높지 않고 막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광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뿌릴 거니까 투명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안 된다 하시면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한번 어떤 식으로 뿌리면 이 투명의 광도가 높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건조가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뿌리기 전에 혹시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먼지가 이렇게 있다면 손으로 부드럽게 살살 털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털어 주시고 바로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리를 이 정도에다 놓고, 네, 여기 먼지가 또 있네요. 이거 먼지 이렇게 털어내고, 가까이서 뿌리셔야 돼요. 기존에 도장했던 것처럼 멀리서 뿌리면 안 됩니다. 자, 앞부분 뿌렸으니까 돌려서 뒷부분. 네, 완료됐습니다. 광택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뿌려야 광택이 저렇게 올라와요. 이제 충분히 건조 시간 주고 결과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투명 도장까지 완료를 해서 도장 건조까지 하고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작업 결과물을 살펴볼게요. 네, 펄감도 괜찮고, 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반짝반짝한 게 되게 이쁘네요. 네, 투명도 광택도 잘 올라갔고, 이 정도면 자가 도색으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투명 도장 같은 경우는 최소 30분 정도 두껍게 뿌렸기 때문에 30분 정도 건조 시간 러닝타임을 주시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건조 다 됐겠거니 하고 지금 바로 차에다 꼽으시면 손 지문으로 인해서 꽉 눌려서 페인트가 터지거나 칠이 벗겨져서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건조 시간을 주시고 이쁘게 다시 잘 장착하셔서 이쁘게 이런 식으로 도장을 하시고 잘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페인트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일반 공업사에서 뿌리는 도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손으로 많이 누르거나 이렇게 뭐 일부러 막 긁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손이 많은 타는 부위는 사실상 작업에 적합하지 않아요. 페인트 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내 트림에 플라스틱, 뭐 대시보드 이런 데에서도 이런 도장을 통해서 자가 도색으로 이렇게 내 차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해보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